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뉴스들을 콕콕 집어 전달해드리는 코즈부투데이의 유비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오는 6월 초까지 발표하기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 모범 사례에 기존 상장된 코인의 거래 종료에 대한 기준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한치 앞을 알아보기 힘든 코인 시장, 저희 코즈부투데이와 쭉 함께 하시죠. 같이 알아보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라며 32억 원을 모아 가로챈 G코인 운영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에 싸게 구입하라며 2021년 3월부터 4달 동안 투자자를 모집해 약 3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가상화폐는 현재까지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해당 검찰은 A씨의 동업자 B씨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해커의 수익금이 예치된 가상화폐 계좌 279개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티모시 켈리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판사는 이들 계좌에 대한 연방 검찰의 궐석 판결 요청을 승인하고 몰수를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 2020년 8월 북한 해커들의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80개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해 몰수 소송을 냈었습니다. 이 중 279개에 대해 이번에 몰수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미국 법원은 이와 별도로 올해 3월에는 145개 계좌에 대해 몰수를 결정했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유럽증권 시장국이 이 비트코인 상품을 유럽의 12조 유로 규모의 뮤추얼 펀드 시장에 편입할지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유럽 증권 시장국 ESMA는 유럽 연합 시민의 자금 중 75% 이상이 이 투자된 일반 소매 투자 상품인 집합 투자 기구의 적격 자산 범위에 비트코인을 포함할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승인되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 대규모 자금 중 일부를 비트코인에 할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미국과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규제 당국의 태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승인이 비트코인 펀드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모펀드의 거대한 자금을 활용해 비트코인의 소액 노출을 허용하게 된다면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코인 시장 분위기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2.85% 상승하고 있습니다. 8,839만 8천 원의 가격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1.75% 상승하고 있습니다. 424만 2천 원의 가격입니다. 리플입니다. 0.56% 상승하고 있습니다. 720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이머 코인 24.71% 상승하고 있습니다. 212원의 가격입니다. GMX 19.77% 상승하고 있습니다. 42,470원의 가격입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18.64% 상승하고 있습니다. 8,210원. 더그래프 17.07% 상승해서 439원입니다. 레이블 14.96% 상승하고 있습니다. 7.654원의 가격입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티어 12.72% 하락하고 있습니다. 2,052원의 가격입니다. 우마 9.74% 하락하고 있습니다. 5,42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온버프 9.06% 하락해서 58.9원, 비트토렌트 5.88% 하락해서 0.0016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레드웍스 4.52% 하락하고 있습니다. 2,514원의 가격입니다. 네, 우리 코주브 투데이가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 통해서 분석해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네이처 트레이더스의 랩터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랩터입니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차트로 해결해 낼 수 있는 곳, 바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인데요. 이 티라노사단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전략부터 손절가, 고급 정보들, 또 시장 이슈들까지 전부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힘든 장세 속에서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수익률 자랑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수익률 자랑이 앞서서 저희가 이제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 이름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저희 지표 이름이 뭐였을까요? 바로 나와버렸네요. 바로 나와버렸네요. 네, 네이처 지표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매매 기법에서 이제 토대로서 사용하고 있는 지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네이처 지표가 어떤 거냐? 네이처 지표가 어떨 때 사용을 할까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초보자분들도 이제 어느 누구도 이제 차트를 처음 보는 분들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차트에 이제 매수 및 매도 타점을 표시해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제 눌림목 신호와 이제 다이버전스 신호가 있고 폭발 매매 신호도 이제 사용을 했었으나 지금은 수정 보완 중에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새로운 매매 기법을 이제 볼린저 밴드라는 보조 지표를 통해서 추가로 만들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도 이제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나갈 거니까 저희 네이처 지표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이 지표는 이제 돈을 받고 파느냐? 아니죠. 이제 바로 이제 무료로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월 9일자부터 10일자까지 진입을 했었던 매매 기록들을 가지고 수익률을 나눠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비트코인 매도 포지션, 이더리움 매도 포지션 두 번 등을 통해서 총 3번의 수익률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항상 시그널을 나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조금 이제 하시기에 약간 애매한 시간대들이 있어요. 뭐 오후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새벽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주무시거나 쉬시거나 하시는 계신 시간 등에서는 이제 시그널들을 최대한 안 나가고 자동 매매로만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보다도 이제 자동 매매 시스템을 팔로우 하시는 분들에게 수익이 같이 발생하였다라는 점을 이제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고 있을 때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저희는 24시간 매매를 하는 것을 이제 최대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고 계실 때에도 언제든지 혹은 이제 밥 먹고 계실 때도
네. 쉬고 계실 때도, 놀고 네. 계실 때도 저희는 항상 매매를 하고 있다. 불금을 보내고 계실 때도. 네, 맞습니다. 항상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더 이상 코인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티라노 사단과 코즈부 투데이가 여러분의 코인 해결사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더 갈 수 있을까? 지표를 활용해서 좀 더 쉽게 매매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티라노 사단의 노란 톡방이 여러분을 위해서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들께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주실 거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상황 체크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하락 추세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가 나왔다라는 블록체인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글래스노드의 설립자 이 얀 하펠과 야나 알레만은 X에서 이 비트코인은 여전히 더 높이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는데요. 비트코인 주간 가격 차트에 강세 캔들 해머가 나타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7일 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의 이 반전 신호일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얀 하펠과 야나 알레만은 이번 주 하락은 가격이 더 높아지기 전에 건전한 조정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근데 일단 상승이 있으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차트는 항상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진 않아요. 네. 항상 상승 이후 조정을 거치고 그 네. 다음에 조정의 응축이라고도 할 수 있죠. 상승 이후에 응축을 거치고 또 상승 이후에 응축을 거치는 네. 형태로 이제 파동이 진행이 되는데 일단 말씀하신 내용은 일단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일단 해머형 캔들 패턴이 주봉 차트에서 등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네. 그럼 지금 보시는 게 비트코인 주봉 달러 차트의 모습인데요. 일단 해머 캔들 패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캔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번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망치형 캔들 네. 패턴이 등장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망치형 캔들 패턴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이게 망치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한 게 왜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이런 허공 중에서 나오는 망치형 캔들 패턴 같은 경우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네. 이제 이 구간이 지지 구간에서 나와주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상승 채널의 관점이 일단 이렇게 큰 상승 채널의 관점이 존재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을 그어볼 수가 있는데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본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상승 네. 반전형 핸들 패턴이 어디서 등장을 했을까요? 하락 채널에서요. 아니 상승 채널이죠. 상승 채널의 저점을 하단 부분. 네 맞습니다. 아, 저점을 높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상승 채널의 하단부 네. 지지 구간에서 등장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면 작도 관점에서만 등장을 했냐? 네. 이제 이동 평균선을 키고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상당히 과열된 모습인데 가격이 지금 하락 조정을 주고 있었죠. 네. 고점을 이렇게 낮춰주는 형태였는데 가격이 낮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란색 선 22평에서 반등이 네. 나와준 모습이에요. 지금 22평의 기울기는 강하면 강할수록 제가 반등이 강하게 조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기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추세의 힘이 강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그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그럼 이 기울기가 강한 22동 평균선에서의 반등이 나와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일단 작도적 관점으로 또 일봉 단위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일봉 단위에서는 네. 이렇게 다시 작도적 관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일봉 관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채널이 네.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네. 주봉에서의 5이평선이 지금은 하반 기울기로 저항을 받고 있어요. 네. 이 초록색 선인데 초록색 선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은 이 5이평선이 상방으로 돌아 나가면서 일봉의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해주는 구간이 최고점, 신고점을 갱신해 줄 수 있는 좋은 눌림목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장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일본 구간에서 나는 그럼 장기 투자자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을 치실 이유가 없는 구간이다. 왜냐하면은 상체는 하단부에서 반등이 성공해준 모습이고요. 네. 일봉에서의 보조 지표가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 보조 지표인데 네. 단기와 중기 보조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데스크로스가 등장을 하면서 나 지금 조정을 줄 거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지만 장기 보조 지표는 저점에서 지금 K선이 이 검정색 선이 상반기 일기로 올라와 주는 상승 시그널 쪽에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이제 지지권에서 반등 직후이기도 하고요. 저점을 높여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손절을 치실 이유는 없다. 아직까지는 편안하게 홀딩을 이어나가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홀딩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인 시장은 24시간 내내 돌아가고 또 미국이랑 시차도 있고 이제 곧 주말이잖아요. 우리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또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 매매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을까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낮은 시간 봉인,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인데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자 방송에서 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네. 매수 타점이 이 구간이 잘하면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던 맞아요, 구간이 맞아요. 있어요. 기억나실까요? 네. 근데 그 구간이 어느 구간이었냐 하면은 바로 이제 이쪽 구간이에요. 이쪽 네. 구간. 이쪽 구간에서 62평 지지를 받아주면서 단기적인 이게 1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작동을 하는 게 조금 더 잘 보이실 텐데 여기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 1시간 봉의 하락 채널이죠. 하락 채널 부근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부근이 이쪽 구간 가격이 4시간 봉에서 62동 평균선 구간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은 4시간 봉에서 보조 지표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한 상승 시그널이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 타점을 이 보라색 선인 122동 평균선 그 다음에 돌파한다면은 다음 저항 구간인 242동 평균선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제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고 이제 네. 조금 집중해서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이쪽 구간에서 아마 매수를 하셔서 62평 돌파하고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리는 이 돌파 이후 지지 리테스트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겠다라는 것을 한번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이 유효하냐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아직까지는 장기의 방향성이 상승 방향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효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해요. 물론 하방쪽 부근에 122동 평균선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모양새이고요. 20 및 62평이 상반기 일기로 전환될 모습을 이제 취해주고 있고 바로 하단 부근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구름대가 양운의 형태로 지금 바로 하단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다라는 확률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4시간 봉의 단기 및 중기 보조 지표를 보시게 된다면은 과매수권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과매수권에 위치한다고 하락이 무작정적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그리고 네. 장기의 보조 지표의 상승 시그널이 아직까지 유효한 모습이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될 수 있는 위치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보면은 242동 평균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역배열에 가까운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보다는 약간 위험 부담감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네. 이 단기 및 중기가 저점 구간까지 내려와주는 조정의 형태를 기다리신 다음에 네. 어느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겠느냐? 장조적 관점에서 다시 넘어가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4시간 봉의 상승 채널이 지금 형성된 모습이고요. 저점을 올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그럼 상승 채널의 하단부인 가격대로 따지면은 61.7K 구간 근데 61.7K 구간 쪽으로 가면은 62동 평균선이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럼 가격이 조정의 형태로 들어왔을 때 61.7K 구간에서 반등이 나주게 된다면은 이쪽은 강한 이제 눌림목 구간으로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언급해 볼 수 있고 네. 60.7K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242동 평균선 부근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럼 242동 평균선에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그쪽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매수 타점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 매물대랑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단기적 타점으로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이제 이더리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이 비탈릭 부테린이 현재 수수료 시스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편을 지지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현재 이더리움은 트랜잭션, 저장, 데이터 전송, 암호화, 증명과 같은 이 다양한 계산 노력이 모두 가스라는 단일 지표로 정량화가 되는 통합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시스템은 시장 운영과 수수료 계산을 이 단순화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유형들의 자원을 병합하기 때문에 문제가 또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테리는 이러한 통합 시스템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자원을 마치 서로 교환 가능한 것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더리움 차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덴쿤 업데이트로 인해서 이제 수수료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이나마 개선이 됐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그 지향하는 바가 이제 네트워크의 사용량을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량을 조금 더 최적화하겠다라는 네네네. 라는 네네네. 말씀이신데 네네. 죄송합니다. 아, 라는 쑥스러우세요? 말씀이신데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바대로 흘러간다면은 굉장히 이더리움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네. 투자 자원자라고 할까요? 이걸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투자하려고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오히려 투자금을 조금 더 이더리움이 상승할 수 있는 조금 네.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더리움이 이제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차트가 이제 진행돼야 네. 될지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더리움 일본 관점에서는 어제자랑 크게 달라진 관점이 없는 모습이긴 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하락 반전형 패턴인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매물대 부근을 재차 지지를 받아주면서 어제자 캔들이 네.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정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반등이 나아질 가능성이 높은 형태의 캔들 패턴이다라고 네.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를 이제 이동평균선을 켜고 앞으로 네.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자 캔들 패턴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된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12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이탈 이후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점에서 나는 이 가격이 상승으로 전환될 것을 예측을 하고 하단 매물대를 이탈할 때 손절을 잡겠다라는 네. 마인드가 아니시면은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면 지금 뭐 홀딩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이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치느냐? 그것도 네.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단 매물대 구간이 강한 구간이고 그 구간에서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도 손절은 지금 당장 치실 구간은 아니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신규 매수는 어디에서 하느냐? 지금 20일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가 지금 이전보다 조금 비교적 완만해진 모습이에요. 지금 하방 기울기인 모습이긴 하나 반등에 성공하면서 가격이 조금 더 올라와주게 된다면은 상방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이 되면서 가격이 2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주는 게 가장 일단 급선무일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아쉬운 점이 우측을 네. 보시게 된다면은 6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강하게 하방 기울기로 내려와 줄 것이고요. 이 네. 의문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네. 그럼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성공을 하고 가격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 전제를 네. 해볼 때 그래도 상승 시나리오로 부딪히겠네요. 네, 부딪힌 구간에서 저항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이 의문의 형태가 두껍게 되는 것이 아닌 이제 얇게 형성이 되면서 매물대가 얇아지는 것을 기대해 보는 건데 네. 물론 의문대가 두껍다고 해서 상승 돌파를 실패하느냐 무조건적으로 실패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만 네.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 상승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봤을 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작도적 관점에서 아까 내려오고 있었던 이 하락 추세선 있죠. 네. 적어도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일봉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약간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규 매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이제 앞서서 비트코인 봐주신 것처럼 이더리움 역시도 단기적인 타점으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말 내에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짜가시는 것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4시간 봉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보시는 거 4시간 달러 차트이고요.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을 그어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렇게 딱
어떤 패턴 형태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어떤 패턴일까요? 삼각 상승 장악형 상승 수렴? 네. 삼각 수렴? 네, 맞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한 네네. 번도 안 드려봤어가지고 진땀이 조금 나가지고. 네, 그래도 네. 역시 모범생답게 정답을 네, 맞춰주신 감사합니다.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격이 삼각 수렴의 형태로, 삼각형의 형태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수렴을 상방으로 뚫으면은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뚫으면은 위로 더 올라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속형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네. 삼각 수렴 패턴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이제 이전 추세가 하락 추세였으면은 하방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이제 교과서적인 지식이고 네. 무조건적으로 그 추세를 지속형으로 진행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렴의 이탈 및 돌파 유무를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그럼 지금 4시간봉에서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 중인 모습이기에 이제 4시간봉 혹은 일봉에서의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이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진입 타점으로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수렴 패턴을 네. 이제 예시로서 가져왔고요. 그럼 저걸 돌파해주면은 완전 폭발적으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이게 또 기준이라는 거 있어요. 이 네. 수렴에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느냐라는 것을 이제 기준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 기준은 이제 이 고점과 네. 저점과의 이걸 일자로 그었을 때 보통 이 길이만큼 상승한다라고 해요. 교과서적으로는. 네, 근데 이게 무조건적으로 그런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상승적으로 돌파를 한다면은 이게 돌파를 한 게 이게 진짜 돌파인지 아니면은 가짜 돌파인지 헷갈리실 수가 속임수 돌파도 있어요. 있어요? 네? 속임수 돌파도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트랩이라고 하는데 네. 말 그대로 함정이다라고 하는데 돌파했을 때 그 진짜 트랩 유무를 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게 총 2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돌파를 할 때 혹은 네. 이탈을 할 때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항상 설명드리는 이제 리테스트, 돌파 이후 지지, 네. 이탈 이후 저항. 이 유무로서 이제 트랩 유무를 걸 수 있는데 그럼 거래량은 어떻게 체크를 하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거래량을 어떻게 체크를 하냐? 이제 수렴의 형태로 진행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존재되는 조건 하나가 네.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아까 네. 기준점이 이쪽이었는데 여기서부터 확실히... 이쪽이었어요. 네. 네, 수렴의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패턴이었고요. 네. 그럼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고 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한꺼번에 한쪽을 돌파하면서 쏠리게 되는 이런 장대 네. 거래량이라든가 물론 돌파하거나 이탈할 때 거의 80% 확률로 90% 확률로 장대 거래량이 등장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쪽 부분 돌파는 진짜 돌파겠구나 하고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돌파 이후 지지 나오는 구간이 지금 작도 관점에서 보니까 수렴 상단부 부분에 이제 머지않은 쪽에 이제 240 이동평균선이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이 240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혹은 이제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줄 때 단기적인 목표 타점을 240 이동평균선으로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발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응축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게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차트를 보시다가 돌파나 혹은 이탈하는 시점에서 매수 및 매도 타점을 가져가는 게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을 꼼꼼하게 세워주셔서 앞으로 단기적 타점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시장 상황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게이머 코인 26.47% 상승하고 있습니다. 215원에 가격 만들고 있습니다. 아카시 네트워크 23.41% 상승하고 있습니다. 8,540원입니다. GMX 19.29% 상승하고 있습니다. 42,300원. 더그래프 15.73% 상승해서 434원의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블 15.14% 상승하고 있습니다. 7.666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프론티어 12.46% 하락하고 있습니다. 2,058원의 가격입니다. 우마 10.07% 하락하고 있습니다. 5,400원입니다.
온버프 8.82% 하락해서 59.06원, 레드웍스 4.44% 하락해서 2,516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톤 4.27% 하락하고 있습니다. 1.68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자로 큰 상승률을 만들어준 코인 중에서 우리 GMX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GMX의 가격 먼저 보고 갈게요. GMX 19.2% 상승하고 있습니다. 42,270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네, 지난번 대세 상승장을 이끌었던 것은 이 디파이 암호화폐들의 인기 덕분이었습니다. 올해 대세 상승장을 이끌 테마로 메타, 웹3나 AI 분야가 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디파이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덱스 거래소인 GMX 암호화폐도 이 중에 하나인 건데요. 이 거래소 토큰은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많이 늘어났죠. 바이낸스가 또 대표적입니다. 덱스 역시도 이러한 이 UTT 토큰이 필요한데요.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 중앙화가 된 플랫폼과 달리 중앙화된 기관의 중개 없이 개인과 개인이 거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개인의 유동성 풀에 이 유동성을 제공을 하고 또 받은 LP를 다시 스테이킹하여서 리워드를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토큰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필수 불가결하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GMX 코인 차트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GMX 코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급등이 왜 나왔을까? 이거를 어떤 구간에서 잡을 수 있었는가? 혹은 이제 급등 나오고 난 이후에 눌림목을 어떻게 잡을까를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은 GMX 같은 경우 일봉 차트이고요. 상향 반전형 패턴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럼 이 상승 반전형 패턴이 이제 어떤 게 있었냐? 이제 이 패턴인데 이 패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패턴일까요? 하락 쇠기형 아닌가요? 맞을까요? 하락 삼각 수렴? 네, 하락세기 패턴 맞습니다. 하락세기 패턴. 왜 저를 그렇게 시험에 들게 하시는 거죠?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런 패턴을 아셔야지 이게 상승반전 패턴이 등장했구나. 제가 시험주의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진입을 해야겠구나를 알고 계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려봤고요. 하락반전 하락세기형 패턴을 돌파하고 리스테스트를 정확하게 받아주지 않은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돌파 이후 매물대 구간에서 쌍바닥 저점 만들면서 넥라인 구간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는 오늘자 캔들 이제 시작가가 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구간에서는 세기형 패턴을 돌파하였고요. 이전에 보았을 때 이동평균선을 키고 보게 된다면은 지금 굉장히 강한 하락 폭발이 나왔음을 22동 평균선의 기울기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강화 중이네요. 네, 맞습니다. 급강화 나와주면서 5위평선을 이제 돌파하고 지지받아주는 어제자 캔들 패턴도 굉장히 좋은 패턴이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신저점을 갱신한 이후 반등에 성공하면서 큰 펌핑 이 등장을 해주었으나 약간 아쉬운 점은 구름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은 62동 평균선에서의 저항을 받아줄 수 있겠다. 그리고 펌핑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꼬리를 강하게 달고 있죠.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다는 말이고요.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 구간에서 물려 계셨었던 분들이 이제 평단가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그리고 낮은 시간봉에서는 매도세가 강하게 터져 나왔을 거예요. 뭐 1시간봉, 15분 단위로 이제 낮은 시간봉으로 내려가게 된다면은 굉장히 큰 하락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왔을 텐데 이제 그거에 놀라가지고 이제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이제 패닉셀이라고도 하죠. 이제 공포에 휩싸여서 던졌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눌림 구간은 어디에서 잡아볼 수 있겠냐라는 것을 한번 차트로서 잡아보도록 봅시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이전 상단 저항 매물대였던 이제 45,000원 구간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45,000원 구간을
45,000원 구간을 돌파하고 마감이 되는 형태라면은 돌파 이후 지지받는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으나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돌파 마감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캔들 패턴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해주면 좋겠지만 안에서 마감될 확률이 높으니까 안에서 마감되면은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이제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금 상방 기울기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그럼 상방으로 전환된 이후 이 22동 평균선이 하락세 기형 패턴을 돌파해 주었고 쌍바닥이 나와주면서 다이버전스가 함께 네. 네이처 신호상 다이버전스가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쌍바닥 상승 다이버전스가 진행되는 모습이기에 상승 파동을 올려주는 네. 이런 식의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구간이 어디냐? 이제 짧게 본다면은 일봉에서 22평 밴드 구간, 네. 20고가 22평, 저가 2평 구간에서 진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 4시간 봉으로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4시간 봉에서는 이제 242동 평균선 돌파를 실패해준 모습이고요. 122동 평균선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준 모습이네요. 네. 그럼 재차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었을 때 물론 가격이 여기까지 빠져준다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빠져준다면은 이제 펌핑 났던 매수 구간을 전부 다 반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까지 하락을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성이 네.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그럼 지금 4시간 봉에서도 이 22평 밴드 구간들이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러면은 이 4시간 봉 22평 구간에서 먼저 반등 여부를 체크를 하시고 여기서 반등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네. 추가적인 반등이 고점 갱신까지는 못할지언정 추가적인 반등 네. 이제 내려온 242동 평균선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시간봉, 하이 시간봉에서의 저항 구간에서 이절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GMX를 눈여겨보셨던 분들이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흐름도 또 실시간 상승한 종목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바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을 짚어드리는 실시간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좀 관심 있게 봤던 코인이 있는데 오를 수 있을까 궁금하다 하시면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979를 누르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생방송 중에 랩터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주시고 계시니까요.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온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생각하는 라이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지 190원대가 다시 안 오려나요? 어제 근처 오길 살짝 기대했는데 이 비트가 올라가지고 지금 위치는 뭐 비트 롱도 숏도 애매한 자리 같네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우리 도지코인 가격부터 먼저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네, 1.45% 상승하고 있는 도지코인입니다. 210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생각하는 라이언님께서 지금 정리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요거 이 차트 현재 도지코인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실까요? 네, 바로 차트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도지 일봉 원화 차트이고요. 네.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락 채널이 진행 중인 모습이기에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 모습이나 큰 틀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지금 항상 이제 매수 구간은 상승 추세 중에 하락 추세를 돌파해주는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럼 일본 관점에서 매수를 하기에 제일 적합한 구간은 이 하락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고 지지가 나와주는 매물대까지 뚫어주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겠고 그 질문을 네. 주셨던 게 네. 오전 구간에서 질문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톡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네.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에 적합한 구간이냐라고 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는 지금 매수하기 적합한 구간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반등에 성공해준 모습이긴 하지만 재차 이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잡기에는 약간 부담감이 있는 자리다라는 것을 언급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보조지표 예상을 보게 된다면은 일봉 장기 보조지표 같은 경우 상승 시그널인 모습이지만 네. 지금은 이제 일봉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의 형태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낮은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요. 네.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 주어야지
네. 이런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도 진행 중인 모습이고요.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해 주어야지 그때 이제 일봉 단위로서의 이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조금 시작되는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네.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저는 이제 조금 신규 매수 혹은 물려 계시다 하는 분들께서는 지금 이 상승 채널이 하나 형성이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홀딩 관점을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손절을 치시냐?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전저점에 형성된 매물대 가격대로 따지면은 200원 정도 구간, 200원 정도 구간을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 네. 관점을 유지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히 전략 세워주셨는데요. 이제 시장이 아무래도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종목이 좀 올라갈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랩터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신 관심 종목도 뒤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랑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10층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솔라나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봐달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솔라나 가격 보러 갈게요. 솔라나 6.23%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만 4,900원으로 가격 만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가격이 많이 올라왔었죠. 네. 가격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하락폭이, 하락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강화된 상승 채널 하단부를 이탈해준 모습이고 하락 추세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락 추세선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로 그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강화된 하락 추세선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작도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추세선은 돌파하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하락이 강하게 들어왔을 때 상승 채널 상단부 리테스트 구간 반등 나와주면서 거래량을 매물대 구간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의 차트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 관점으로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도 진입을 한번 고려해볼 수 있는 구간이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 하락 추세선 구간을 네. 돌파하고 리테스트 지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이제 분할 진입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위치이다라고 설명을 네.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상단 매물대 구간 22만 9,700원 부근에 수평 장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의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는 게 좋겠고, 돌파하게 된다면은 다음 구간인 이 내려와 주고 있는 하락 추세선 상단 부근을 저항 유무를 체크하시고 이자로 나가시는 게 좋겠다라고도 정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120 이동평균선 살짝 이탈하였지만 복귀해준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여운 이제 티라노 시노가 네. 등장을 해줬기 때문에 일봉상 보조지표가 지금 저점 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난하게 상승 파동이 이어져 나간다라는 전제하면은 이 하락 추세선 돌파해주고 네. 2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으로 전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분할 진입도 나쁘진 않겠다. 다만 익절 구간 어디냐? 이제 이 62평 구간의 매물대 구간, 아까 29만 7천원 네. 가격선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24만 9,700원 네네. 구간이죠. 네. 그쪽 구간에서는 29만 갔으면 좋겠네요. 네, 거기에서 저항률을 체크하고 익절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항 구간까지도 꼼꼼하게 짚어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들어온 질문도 빠르게 살펴보러 가볼게요. 이더리움 힘내님께서 질문 주셨네요. 중화권 코인인 네오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우리 네오 가격 보러 갈게요. 3.45% 상승하고 있는 네오입니다. 21,910원에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네오코인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신지 빠르게 분석 부탁드려볼게요. 네, 네오코인 바로 넘어가서 차트로 살펴볼게요. 상승 채널 하단부를 지금 이탈하고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였으나 2420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지지선은 지켜준 모습이고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수익 중이 아니시고 질문이 어떻다라고 네, 하셨죠? 그냥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라고 신규 매수 했습니다. 관점으로서는 지금 구간에서는 진입하기 이제 옳지 않다. 왜냐하면은 상승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받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잡아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락 추세선이 이렇게 진행 중인 모습이죠. 그럼 적어도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은 지양하시는 게 좋겠고,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120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는 모습이고 이 작은 용신호가
등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일봉 보조 지표는 저점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한 파동 정도 짧게 올라가는 것을 이제 20저가 이동 평균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다 목표가를 설정하고 이절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상체 채널 구간을 이탈하고 저항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긴 옳지 않고요. 내려오고 있는 하락 추세선을 돌파해주면서 22동 평균선이 상방으로 전환될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그때 네. 진입을 하셔도 지금은 일봉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 진입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 역시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 얻어 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우리 코즈브 투데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코인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두고두고 할까요? 네, 아직 좀 기다려볼까요? 이제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떤 공개하도록 코인일까요? 하겠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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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오늘 공개 종목은 골렘 코인입니다. 네, 골렘 코인 우리 그럼 골렘 코인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네, 골렘 코인 10.1%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850원으로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골렘 코인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또 현재 차트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골렘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응축 구간에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하나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패턴 어떤 패턴일까요? 응축을 하려고 모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정답을 맞히신 것 중에 이제 정답이 하나 있어요. 저는 근데 쐐기라고 하기엔 너무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네. 같은데. 이게 점점 삼각수렴. 연장되면은 맞죠. 네. 이제 꽃집점이 생기죠. 네. 삼각수렴 패턴이고요. 이게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런 완벽한 삼각형 패턴이 아니어가지고 네. 이게 수렴인가 다들 하는 저처럼 생각하시겠죠? 네, 그런 네.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수렴은 고점을 낮추고 네. 저점을 높여주는 형태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하고 계시면은 머릿속에 네. 넣어서 가시면은 네. 이제 조금 더 차트를 보실 때 보기가 편하실 거다라고 이제 설명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어제 방송에서 골렘 코인을 살짝 살펴봤을 때 이거 수렴 상단 부분 돌파하면은 좋은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이제 골렘이 이제 거의 8%, 9%, 네. 1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면서 네. 지금 수렴 상단부 부분을 터치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자 캔들, 운이 좋으면 오늘자 캔들에서 돌파 마감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여나 이제 내일 모레 혹은 이번 주 안으로라도 돌파 마감이 돼준다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매수 관점으로서 고려 가능할 것 같아서 이제 추천을 드려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골렘 코인 같은 경우 이렇게 큰 관점에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 이 수렴 상단 부분을 돌파해 준다면은 네. 응축 구간인 걸 제외하더라도 상승 채널 중 하락 구간을 돌파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동 평균선을 켜고 살펴보았을 때도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골든 크로스 직전이고요. 네. 구름도도 돌파해 준 모습이고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 돌파하면은 가격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어느 부분에서도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조건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했죠? 리테스트 받아줄 때.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죠. 지지를 받고 거기 그 위로 올라가 줄 때? 네, 첫 번째가 이제 거래량. 네. 돌파를 해줄 때 이제 장대 거래량이 등장을 해주냐랑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꼼꼼하게 전략을 잡아주셔서 골렘 코인 여러분들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이랑 정신없이 공부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서 코즈브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해주신 랩터 전문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티라노사단의 노란 톡방은 24시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인 고민 해결은 티라노 사단과 함께 네, 다음 주도 코주구 투데이 본방송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